평관은 인생이다. 인생이 곧 평관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고 했다. 그래서 탄생한 육신이 바로 평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자리가 평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기 위해 태어났다.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어떠한 행복이 주어지든 쉽게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 지옥이 있는 것이고 지옥을 위해 남편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남편에게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은 항상 온다. 피할 수 없는 중력작용 덕분이다. 그래서 육신으로 식상도 왔다가 재성, 관성, 인성 그리고 일간의 근해운을 겪으며 수많은 환경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중에서 고난을 나타내는 환경이 바로 관성이 속한 환경이다. 목일간한테는 신유술, 화일간한테는 해자축, 토월간한테는 임묘진, 금일간한테는 사오미, 그리고 수일간한테는 진술, 중미.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여정을 겪게 되는 것이 지지의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 성장하려고 태어났다. 즉, 누구나 맞이하는 계절의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라는 육신적 테마가 숨겨져 있다. 토라는 특수한 계절을 제외한다면 누구나 식상 다음 재성, 그리고 관성, 인성으로 이어져 결국 자신감이라는 일간 근해 계절을 통해 다시 식상으로 인생 경험을 시작한다. 이를 두고 성장이라고 하고, 나이를 개입하면 열윤, 시간을 개입하면 인과, 까르마를 개입하면 과보, 남편이 개입하면 한오백년, 종교가 개입하면 윤회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삶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힘든 순간들, 이를 극복해 나간 과정들이 문득 떠오를 것이다. 평관이 이러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평관을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하고,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 무의식 공간에 자리 잡게 해주는 아주 참신한 육신이다. 자칫 힘들지 않았으면 경험 속에 성장은 없을 뻔했는데 그 힘든 순간을 극복한 추억으로 인해 지금의 여러분은 무척 성장한 자신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며 스스로를 한 번씩 안아주세요. 인생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평관을 이해했을 때 제대로 된 명리의 학습이 되며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더 멋지게 계획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팔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받아들인 다음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해 봅시다. 우선 평관에서 비견이 있으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번뇌 속에서 힘든 평관을 겪으며 살아왔다. 물론 평관이 지지에 있어야 힘든 환경을 극복하는 삶이 되는데 천간에만 평관이 있고 지지의 평관에 뿌리가 없다면 식신 날라올 때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팔자에서 평관이 약할수록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인생을 쉽게 생각해 스스로 힘들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따라서 평관이 간지로 왕할수록 더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과 결과는 그야말로 보람찬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되고 힘든 여정을 함께했던 비견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평관이 왕해야 삶에서 도움되는 비견, 즉 인생의 동반자를 두게 되고, 이를 통해 힘든 일이 발생할 때마다 대신 뺨할때기를 맞아줄 누가 있는 것이다. 아니, 부인 친구 영숙씨, 여기서 뭐 하세요? 팔자에 재성도 없고 평관도 약하다면 친구 영수가 뺨알떼기 대신 맞아도 하면서 떼쓰게 된다. 겁재가 있다면 친구인 영숙이 남편이 영숙이를 때릴 때마다 자신이 대신 맞아주게 된다. 비견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허나 반전이 있다. 팔자에 재성이 있고 평관도 왕하고 일간의 근까지 있다면 만인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이 된다. 마치 어몽길 대장처럼 아무리 산이 높다 하되 한낱 하늘 아래 매이기 때문이다. 평관에 겁재라는 육신이 함께 있는 팔자라면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삶이 된다. 떠난 자리에 먹을거리가 풍부한 상태에서 떠나기 때문에 이런 분과 동업을 한다면 박수 쳐주기만 하면 된다.
존경을 표하면서 식신이 있다면 현생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실력을 통해 평관이라는 힘든 환경을 만났고 남들이 못하는 실력을 가지고 난세의 영웅이 된 격이다. 물론 일간에 근이 있어야 난세의 영웅이 되지 근이 없다면 말세의 환경이 될 수 있다. 평관이 왕하고 재생살 될수록 이 사람을 대적할 사람은 없다. 코로나 할배가 찾아와도 10도짜리 지진이 일어나도 환경이 무너질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만인을 구하는 슈퍼맨의 삶이 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육신이 일간의 근과 편재 그리고 편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팔자는 조용한 환경, 사무직스런 그런 환경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좀이 쑤시기 때문에 그 환경과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쟁터로 떠나라. 맨날 부부싸움하고 있는 친구 영숙이한테 가면 환영받을 것이다. 상관이 있다면, 특히 음일간이라면 상관과 합을 한다. 천간에 상관 합살된 팔자는 항상 웃으며 삶을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다. 기분 나빠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정관운에 상관 경관하면 남편 빠말때기 때릴 때도 웃으며 때린다. 단 웃음을 잃을 때가 있다. 이 합이 깨질 땐 웃음기가 사라지며 다른 남자 또는 직장에서 웃게 된다. 평관은 재성이 있어야 한다. 없다면 조폭마누라가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평관의 입장에서 이 재성이라는 육신의 의미는 직원들을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살피며 간다는 특성이 있다. 허나 재성이 없으면 주위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만 내세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평관이 아무리 왕해도 재생살되어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다른 사람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주위도 힘들다고 생각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생긴다. 정제는 내 사람들을 살피고 챙기려는 마음이 생기고 편제는 우리 전세계 평화, 친구 영숙의 친구의 친구까지 챙기는 마음이 생긴다. 외계인까지 챙기려 한다. 평관에 평관이 또 있다면 도망가자. 아니, 원래 모든 육신은 간지로 한 기둥만 있으면 멋있다고 고세에 나와 있지만 또 있는데 우짜리야. 천간에 딱 4자리만 있는데 그 다른 글자들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또 평관이 있는데 누굴 탓하랴. 여기 봐도 평관, 저기 봐도 평관. 일간에 근이 없다면 여기 봐도 7살, 저기 봐도 7살. 이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안아주는 것이다. 절대 회사나 남편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챙겨야 되는 숙제를 안고 태어났으니 항상 거울을 보며 을순아 고생했어. 뭐 전생에는 자살했든 뭘 했든 스스로를 막 파괴하며 살았든 그랬지만 이번 생에는 널 사랑해줄게. 을순아, 넌 버틴 게 아니라 성장해서 살아온 거야. 여보, 거기서 뭐하고 있어? 에이 시끄러워. 7살 꺼져 이 새끼야. 을순아, 넌 잘하고 있으니 항상 내가 아껴줄게. 저 7살 새끼한테 절대 기대지 마, 알겠지? 이 저 개놈의 새끼. 자, 모두 따라해보자. 개놈의 새끼. 정관이 있으면 관살혼잡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으니 일단 어디에서 투출된 관성인지 봐야 한다. 만약 자오묘유에서 투관된 정평관이라면 정관도 활용하고 평관도 활용 잘 하는 삶이 된다. 힘든 환경을 자신의 유리한 환경으로 이끌기도 하고 조용한 환경을 더욱 스펙터클하게 바꾸어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도 하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허나 인신사의 생지와 진술충미 고주에서 투관된 관살이라면 이것은 혼잡이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만났다. 남편 같은 애인, 애인 같은 남편.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며 살아가보자. 평관에서 인성이 있다면 모든 힘든 환경을 극복할 때마다 레벨이 올라간다. 재생살된 평관이 왕할수록 레벨이 2칸씩 올라간다. 즉 영숙이 남편을 대신 때릴 때마다 스킬이 올라가며 회사에서 큰 숙제를 해결할 때마다 자신만의 매뉴얼이 생긴다. 이 스킬과 매뉴얼을 통해 중년 이후가 될 때쯤이면 모든 상황이 편안한 환경으로 바뀌며 나이가 들수록 연륜을 무시 못하는 인생의 경험치를 얻게 된다. 이런 팔자를 가진 분들이야말로
인생의 경험담을 들려줄 때 진정 힐링을 받게 되고, 이런 분도 삶을 살아가는데 더한 고난이 닥쳐올지언정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이겨낼 듯한 느낌이 들게끔 한다. 편재와 편인을 갖춘 편간이 우왕한 삶한테서는 진정한 인생과 성장을 느낄 수 있다. 그 고난과 역경이 고스란히 이 성장에 묻어나는 향기가 있기 때문이다. 남편한테 시달리다 온 영숙이, 그리고 영숙이 친구도 힐링을 받는다. 온난화에 시달리는 고래와 그 고래 친구 꽁치들한테도 영감을 주며, 회사에서 쫓겨난 신순이와 이혼한 경순이도 이 팔자에서 감동을 받는다. 상관경관 부인을 만난 남편도, 쟁제가 심한 남편을 만난 부인도, 그리고 여왕개미를 위해 쇠가 빠지게 일하는 일개미들도, 심지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빛을 잃은 별들에게마저도 영감을 주고 감동의 눈물을 선사한다. 이 얼마나 멋진 재생살이며 이 얼마나 진심 어린 삶의 여정의 모습이던가. 모든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동화 속 스토리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은 단연 재생살이지 않던가. 백설공주가 그냥 키스만 하는 왕자를 만나고 동화가 끝났더라면 많은 아이들이 시시하다고 안 봤을 것이다. 허나 이 동화 속에는 사과를 건네주던 마녀를 용서하고, 이 마녀가 얼마나 성형수술하고 싶고 젊어지고 싶었는지를 이 백설공주가 10분 이해하는 이 스토리를 구성했기에 전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콩쥐팥쥐도 자신에게 핍박을 주던 이러한 언니들에게 원망을 하지 않았다. 전생에 자신이 언니들한테 그랬거리 하며 이해를 했으니 결국 백마탄 왕자를 만나지 않았던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재생살된 여러분, 물론 평간이 약하면 짜증내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허나 이 모든 과정은 스스로 스토리를 구성했고 스스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란 재생살된 분들에게 노래를 바칩니다. 제목, 그래도 인생은. 힘든 인생 재생살을 꿈꾸며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아니면 어려서인가.